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2살 어린 후배 여직원이 대놓고 들이대네요. 서너 달쯤 전에 저한테 갑자기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자리는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졌고 기분 좋은 대화로 자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이 친구 저를 거의 애인 대하듯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이 밥 먹자, 놀자 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 전에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20-30분씩 수다를 떱니다. 문자 메시지, 카톡도 수시로 와요. 주말에 저랑 놀아주실 거죠? 우리 이번 주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같이 밥 먹어요. 저는 선배 편인 거 알죠? 무슨 일이 있어도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후배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솔로고요. 얼마 전에 저의 주말 출장을 굳이 같이 가자고 해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선배, 남은 선배. 네. 저는 요즘 선배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래? 나도 뭐 좋지 뭐. 정말. 저한테 지금 남자친구만 없었다면 당장 남은 선배한테 대시할 텐데. 그래 알지. 아쉽다. 선배, 저 바람이나 피울까요? 무슨 소리야. 얘는 얘. 싫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너도 참. 자. 제 마음이요. 그 후배랑 뭘 어찌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르다, 쓸데없이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후배 성격이 보통 아니고 욕심도 많아요. 제가 거리를 두면 태도가 이상하게 돌변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할 방법 없을까요? 그 후배 남친한테 죄 짓는 것 같아 정말 죽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 들어봤습니다. 네. 뭐죠, 이거? 제가 그 동그랑땡도 좋아하지만 또 하나 좋아하는 게 완땡이라고 있어요. 완땡? 완전 땡큐. 완전 땡큐. 근데. 왜냐면 지금 제가 구민TV 6층에 있어요. 네. 원래 저희가 구민TV 9층에 있다가 라디오 스튜디오가 6층으로 내려왔잖아요. 이사했는데 여기 와이파이가 잘 안 잡혀서 찾다 보니까 제 노트북에 잡히는 와이파이 IP명이 캐슬 모텔 2호예요. 옆에 캐슬 모텔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캐슬 모텔. 그래서 이 사연을 읽으면서 노트북 와이파이를 딱 보니까 캐슬 모텔이 잡혀서 뭔가 상징적이다. 네, 상징적이죠. 네. 저라면 당장 맥도날드 신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빅맥 하나씩 먹고, 그렇지. 맥도날드 뒤편에 있는 마의 삼각지대, 버뮤다 삼각지대. 네. 그리로 사라지겠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뭐야? 네. 왜 맥도날드 왜 거기까지? 다시 이성이 돌아온 거죠. 네, 이제. 이성이 돌아온 우리 나무님과 함께하는 대국민 상담소입니다. 어떡하죠? 뭐 어떡하긴요. 근데 왜 고민이야 이분은? 자랑일까? 그게 자랑 같은데 뭔가? 그만큼 자기가 남성적으로 매력이 있다. 네, 잘 나가. 아가씨들이 막 나 좋대, 막 이런 거. 쫓아다녀, 막 이런 거. 막 대놓고 들이대. 이분은 왜 들이대는 걸까요? 이 여자분이요? 네. 그러니까 심심한가? 남친도 있다며. 그러니까 남친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분을 갈아타려는 환승 시도한 건가? 신도림에서 1호선에서 2호선으로 다음 역은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입니다. 그래서 합정에 갔다가 합정에서 다시 6호선으로 갈아타는. 뭐야, 왜 삽질이야. 아무튼 이게 정말 여자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기가 쉽진 않은데 이 남자분이 되게 좀 너그럽고 편안한 캐릭터신가 봐요. 근데 사실 여자분들이 저도 여자지만 이렇게 막 선배 막 이러면서 선배랑 같이 있는 시간 제일 좋아요. 이거 사실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저는 한 2번 정도는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들이대시는 진짜? 분이. 근데 정말 노골적으로. 그냥 잡아먹으려고. 어머, 나무님을 잡아먹으려고? 진짜 잡아먹으려고. 되게 오래 걸리겠다, 잡아먹으려고. 그게, 제가 이제 프로레슬링 한창 데뷔했을 때, 일본 선수들이랑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심히 마음을 갖고 계셔서. 심히. 예, 진짜 막 들이대는. 어떻게 들이대요? 이게 술 마실 때도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이제 흥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서울에서 한 경기, 부산에서 2경기, 뭐 대구 한 경기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도는데, 반 술을 마시면은 숙소가 있잖아요. 숙소에 갔다가, 그냥 경기 끝나고 잠깐 샤워하고 숙소 들어갔다 나와서 간편한 옷 입고 같이 뭐 선수끼리 회식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저랑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다시 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오는데 이게 노출 상태가 심이 많이 노출되는 살이 많이 보이시는? 네, 살이 많이 보이는 걸 입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맞은편 테이블에 있으면은 심이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들이대면서 뭔가 자신의 상체 쪽에 여러 부위가 제 시선에 들어오게끔 이런 앵글을 계속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완전 노골적인데? 완전 노골적, 완전 들이대. 이건 뭐 들이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잡아먹으려고. 네, 저를 잡아먹으려고. 무서워. 근데 이분이 근데 저를 좋아하셨던 게 왜? 일단 이 말이 통하니까 일본 말이 되니까 아무래도 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도와드렸거든요. 그냥 충분히 선의로. 근데 거기서 되게 좀 절 잘 보셨나 봐요. 막 이러고. 그래서 잠깐만 지금 왜 이러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따라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시합할 때 완전 터프하거든요. 그래요? 막 형광등으로 사람 내려치고. 네? 뭘로? 데스매치 막 이런 걸로 이런 사람을 때려요? 뭐 유혈의 대악마 뭐 이런 신문 카피라인에 이런 기사 나온 분인데. 유혈의 대악마. 멋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좀 거절을 하신 거잖아요. 거절을 계속했죠. 어떻게 거절하셨어요? 그냥 계속 딴짓하고. 스미마셍 뭐 이랬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대로 이제 잘 정리가 됐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잠깐 그랬다가 이분은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가시니까 잘 정리가 됐던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힘들죠. 그치, 직장 동료, 직장 후배인데. 더군다나 그 후배도 자기 친구 후배인 거잖아요. 남자친구도. 그런 거예요? 남자친구도 후배래? 그런 얘기는 없구나. 맞다, 그건 아니래. 그러면 되겠네, 그냥. 뭐야! 갑자기 상담이 막 우르르 묻어네. 그러니까 지금 나무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후배의 남친도 이 남자분의 후배란 전제 하에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도 아니라 뭐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연애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네. 그래서 이분이랑 사귀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대요. 마음이 없대요? 네, 여기 뭐 그 친구한테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태도가 이상하게 돌변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되게 일적으로도 적극적이고, 그지, 그러니까 약간 미저리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는 느낌을 촉을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 어떤 이성적으로 매력은 느끼지 못하고 계셔요.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남친도 있는데다가 좀 부담스러워. 네, 여기서 삐끗했다가 이 여자분이 막 돌변해서 미저리. 그지, 캐시 베이츠처럼. 캐시 베이츠. 막 의자에 묶어놓고 막. 의자에 묶어놓는 게 아니라 이제 막.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 올라오고. 그지, 뭐 회사에서 업무적인 걸로 막 말 안 듣고 갈구고. 이게. 사내 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지만, 여자 부하 직원하고 남자분 상급자인데, 여자 직원님께서 이제 정말 작심을 하고, 이게 남자 상사 물매기는 건 사실 되게 일도 아니거든요. 같이 죽자. 그치, 같이 죽자. 이게 되게 성정이 특이하신 분들이 가끔 계셔서, 이게 되게 나이브하신 남자 상사님들이 패닉에 빠지시는 경우도 왕왕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이 여자분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신가 봐요. 적극적이고.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만두세요, 회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로 옮기시든지, 뭐 어떻게, 진짜 뭐 뾰족한 그게 없는데? 근데 이게 남친 아니면은 이분이 빨리 연애를 하셔야겠네. 남자분이. 네. 빨리 연애를 해서 그 일종의 그 바리케이트를 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야, 지금 그러니까. 미라클 양님께서 이런 바람직한 후배를 봤나? 거기 무슨 회사입니까? 당장 입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 상황이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분이 또 무섭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이분이 선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짐작이잖아. 사실 이 여자분이 내가 거절하면은 뭔가 남자들은 진짜 머리에 무스만 바르면 지가 원빈인 줄 알아.
그 홍대 클럽 가봐요. 응. 홍대 클럽 가면은 그 화장실에서 남자애들 머리 무스 바르고 있거든. 아, 진짜? 얘들 저 화장실 일 보고서 손도 안 씻고 거기다 무스 발라가지고 이렇게 길어. 머리 이렇게 바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자신감, 그 수컷의 자신감. 그래, 홍대 필드 다 죽었어. 여기 반경 3km 여자들 다 내꺼. 뭐 이런 느낌이 자신감 느껴져. 뭐야 이거 뭐 진시황이야? 네. 난리 났어. 그런데 다들 새벽 5시 40분 첫차 타고 집에 가죠. 지들끼리. 야, 나 미쳐. 맥도날드에서 우리 저기 모닝 세트 먹고 가자 이러면서. 맥모닝이나 먹고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가. 얼굴 푹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그 원래 있어요. 왜냐면 그 심리적으로 그렇다면서요. 여자분들은 거울을 봤을 때 단점이 먼저 보이는데 남자들은 거울 보면 장점이 먼저 보인다고. 예, 자기가 더 멋있어 보인다고. 그렇지. 요즘 또 죽겠는 게 이게 약간 그 어중간하게 생기신 남자분들께서 자기가 옛날에 94년도 중반에 응사에 나온 쓰레기 바로 나를 모티브로 한 거다. 요런 주장하시는 통에 제가 죽겠습니다, 진짜. 그것도 사실 응사도 그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으니까 약간 촌티나 보인다는 그 뭐랄까 컬러링이 되어 있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은 완전 엘리트야. 남의대생, 천재 의대생, 천재 게다가 의대생, 쓰레기. 그리고 메이저리거, 칠봉이. 네. 그리고 그 둘이 한 여자를 쫓아다녀. 그렇지. 다른 이거 애들도 다. F4. 그치. 꽃보다 맞아. 남자. 꽃보다 남자의 네. 약간 지방 버전이야. 네. 그거를 이제 사투리로 윤색을 했을 뿐이지. 현실에 가스나야. 있을 수 없는 막 스토리예요. 가스나야 이러면서 막 되게 엘리트. 아무튼 맞아. 그래요. 뭐 우리 뭔 얘기하다가 이런. 결국은 남자분들이 그 자기 혼자 자의식에 빠져가지고 여자분은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정말 잘 지내자고 하는 건데 혼자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까? 근데 20분씩 통화는 아닌 것 같다. 아니 진짜 나 이 부분에서 저는 뭐 말까지는 괜찮아. 선배 저는 요즘 선배랑 같이 있는 시간 제일 좋아요. 뭐 이런 거는 그래 다 그렇다 쳐요. 과하지만. 근데 일단 자기 전에 20-30분씩 수다는 전화로 이거는 연인들 사이에서만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한참 또 불 붙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통화 요금 누가 내지? 그지. 전화기 뜨거워질 때까지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 남자분도 되게 지금 마음 없는 거 치고는 정말 헐렁하게 응대를 하고 계셔. 왜 전화를 20-30분씩 받아줘? 나 자야 되거든. 야, 내 회사에서 보자. 끊으면 되잖아. 근데 마음 없는 사람 치고는 되게 응대를 잘해준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순딩이네, 남자분. 순딩일 수도 있고 약간은 뭐랄까 보장 자산? 보험? 만일의 들어갈까?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혹시라도 보장 자산. 보장 자산. 지금 당장 내가 누군가를 사귀거나 할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킵해 놓는 거야? 보장 양주야? 자산. 막. 네. 내가 먹던 양주. 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그런 느낌도 있네요. 아니 솔직히 남자는 왜냐면 안 그런가? 남자들은 하여튼 여자를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싫어할 수도 없고. 근데 나무님 그 말할 때 눈 가늘게 네, 들어서 그리고 말해. 이제 구여친 문제가 거의 없어요. 여자분에겐 구남친이 하나의 큰 빅 이슈잖아요. 남자분한테는 이제 구여친은 언제든지 구자를 뗄 수 있는 상태다. 아까 첫 번째 사연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아낸다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역시 그게 있는 것 같아. 돌변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뒤끝이 무지하게 셀 것 같으니까. 여자분이. 네. 이게 딱 쳐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게 골치 아프다. 그냥 뻥을 치세요. 나 연애한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여자분은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끊을 명분을 만드는 거죠. 대차 대조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회계장부 보면은 차변과 대변이 있잖아요. 네. 일종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여자분을 만나서 어떤 정말 사귀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 행복함, 이런 사랑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 마이너스. 그지. 예. 이걸 끊었을 때 당할 그렇죠. 보복의 우려. 이런 거. 그거를 잘 보셔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할 것인지. 예. 근데 저는 같은 회사고 그러면은 30대 중반이면 좀 다른 데서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사내연애 골치 아파요. 네, 그러니까 김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애를 하고 있다고 뻥을 치셔가지고 작업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떨어진 작업을. 그치. 그리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보면은 페이크 콜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이게 맞아요. 뭐냐면 5분이나 10분 뒤로 타이머 설정해 놓으면은 전화가 와요. 그 수신 화면을 만들어 놓고 사진도 뜨게 할 수 있거든요. 오, 네. 정교하다. 네. 그 무료 버전 사진이 안 뜨는데 유료 버전은 1달러 떠요. 90센트 내면은 사진이 떠요. 페이크 콜. 여자친구 사진. 네, 그래서 어디 구글링해서 좀 예쁜 여자 사진. 그렇죠. 예. 그걸 잘 골라가지고 넣은 다음에
사랑하는 뭐 내 귀염둥이 하트 땡땡 이렇게 뿌잉. 해서 여자분의 이야기를 할 때 띠링띠링 미안 난데 이러면서 알았어 이런 식으로 오빠 지금 갈게. 변호인 보러 가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떨어내는 정도.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셔서 뭔가 네. 이렇게 서로 껄끄러워지는 게 싫다면 그런 방법으로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런데 김선님도 이렇게 쫓아다니는 남자를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제거해 쫓아다니는. 속어라고 하죠, 속어. 속어. 많은 분들이 쫓아다니시거든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좀. 그러니까 지금 말고. 아까 옛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의상을 소화할 수 있었다. 다 입을 수 있었던. 황금의 20대. 황금의. 골든에이지 때. 골든에이지. 있었죠. 네. 골든에이지. 저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보장 자산으로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잘해줄 사람은 그냥 내 옆에 있는 거고, 나를 좋아해주는 다른 사람도 또 그냥 이렇게 희망 고문을 계속 하면서 보장 자산으로 갖고, 내 나쁜 년이었다, 지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한 사람들이 막 그런 이름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어려서 어린 마음에 약간 좀 그런 이기적인 마음, 불안감, 그리고 나를 좋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내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바보 같은 생각 있잖아요.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좀 확립이 덜 되었던 20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는 잠깐 그런 저에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사람 마음 갖고 노는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좀 나빴다. 자꾸 얘기하니까 그만할까요? 학교 폭력 가해자 불러다 놓고 노래 2곡 시킨 다음에 그치 송포유 막 이런 그러고서 거. 이제 너는 이제 회개했다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노노노. 그거는 그거.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온오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흔히 뭐 어장관리녀, 어장관리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어장 관리라는 거는 생산 자원으로서 물고기를 수산 자원으로서 봤을 때 의미인 거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당연히 그 이제 컷으로 갈 수는 없죠. 중첩이 될 수도 있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식으로 디졸브 이런 게 될 수 있는 건데. 저 면죄부 받은 거예요? 그럼요. 제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네, 아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너무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인간관계, 그 사람 감정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인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진짜 딱 끊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진심이 없는데 어떤 어중간한 상태로다가 그 사람한테 아무 확신이나 어떤 관계에 이제 정립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끌려가듯이 가는 거 그것도 상대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 맞아. 어떻게 본다면은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어장관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뭔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여기 있겠지만 뭐 내가 너무 무르다 쓸데없이 사람이 좋다 얘기를 종종 들어. 이게 본인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말은 자기는 나는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매정하게 못 끊어라고 본인은 이제 이렇게 할 수 합리화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선배는 내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 나한테 아무 사인도 안 주고 나를 방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욕을 조금 먹더라도 단절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뭐 이별이나 우호적인 헤어짐 이런 건 없어요. 단절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하고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과감하게 페이크 콜. 네, 페이크 콜. 페이크 콜. 그리고 과감하게 하는 게 막 페이크 콜이야. 다음에서 GM필 쳐보세요. GM필. GM필? GM필이 뭐냐면 단역 보조 연기자 전문 카페거든요. 여기에 공고를 올리세요. 여친 역으로 여친 대행으로 3번 정도 회사에 찾아와 주실 분. 그래서 여배우를 섭외하는 거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다 해요. 뭐냐 맛집 풀에서 우와 여기 등급이 진짜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다 거기서 섭외하거든요. 진짜요? 네. 정말? 네, 거기서 다 섭외하고 막 아구찜 우적우적 먹으면서 가짜 하객들 거기서 다 섭외를 해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대박. 전문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공고를 내세요. 일주일에 주 3회 2주 동안 회사에 와주실 분. 그래서 잠깐 점심시간에 와서 자기야 오빠 같이 밥 먹으러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맛있는 거 사줘하면서 식사해 주실 분. 그래서 보조 연기자분들을 섭외를 해서 확실히 떨어져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페이크 콜까지 그러면 되겠네.
괜찮다. GM필. 예. 너무 우리 상담소 너무 무슨 왜냐면 제가 아니... 거기서 예. 거기서 예전에 알바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UFC 해설자 잘리고서 예. 수입이 막막했을 때 예. 거기서 그래가지고 단역 알바. 진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뭐 했냐면은 그 세미나 알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제 완전 망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보기 흉하니까 거기 63빌딩 세미나 하는데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 채워주는 거. 그런 거는 싸요. 2만 원 줘요. 왜냐면 뷔페로 밥을 주니까. 그리고 또 했던 알바가 뭐였냐면은 KT였는데 광고를 3시간 동안 연달아 보고서 근데 이 광고가 15초짜리가 계속 여러 개가 나와요. 어떤 게 가장 괜찮았는지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하객 알바도 한 적 있고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야, 맛집 알바는 안 되더라고요. 얼굴이 팔려 있어가지고. 맛집 알바. 우와 여기 등급이 진짜 맛있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데 UFC 해설자 이미 3년 했잖아. 그래서 얼굴이 팔려 있으니까 안 됐었죠. 우와 우리 나무님이 경험하셨던 이 직업의 세계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우와, 대박. 자, 그러니까 GMP에서 찾으십시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해 주는 데 없어요. 장난 아니네. 미디어 협동조합 2만 조합원 달성을 위한 특별 생방송. 국민TV 라디오는 TV 개국을 앞두고 출자를 완료한 조합원 2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낮 12시부터 6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국민TV 건설입니다. 지금 가입해주세요. 또 가입은 했으나 아직 출자를 못하신 분은 지금 주저 말고 참여해주세요. 출자 조합원이 되기 원하는 분은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들어오셔서 상단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한 분은 서울 전화 3144-7737, 3144-093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방송 들으면서 많이 웃고 또 울기도 하는 이제 곧 40대로 접어드는 여성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사법고시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했냐고요? 30대 중반까지 했습니다. 정말 쉼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결국 실패했죠.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상황.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공황장애를 겪기도 했고요. 심할 때는 탈모가 나타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무게는 10kg 가까이 줄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공부를 접고 1년쯤 놀다가 운이 좋게도 나름 괜찮다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제 나이를 고려하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시 공부할 때 괴로운 마음이 요즘 다시 고개를 드네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하면 답답하고 괴로워서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벌써 수개월째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요. 직장 생활 시작하고 사귀게 된 남자가 있었는데 이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돼서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저의 어두운 기운이 그 남자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판검사나 변호사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훌륭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시에 실패한 사실이 새삼 떠오르면 제 인생을 통째로 망쳐버린 듯한 기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몰입이 안 되고 하루하루 심지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기까지 하네요. 고시 공부하는 동안 인간관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에 지금은 친구도 별로 없어요. 가족에게 의지하는 것도 사실 하루 이틀이죠. 저를 진료해 주셨던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외국 여행 같은 걸 떠나서 1, 2년 정도 아주 낯선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제 지금이라도 다시 도전해보지 그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 그러기엔 제 몸도 마음도 너무 피폐해졌다는 거. 바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아서 더 서럽고 괴롭네요. 이제는 회사의 윗분들도 저의 이렇게 불안한 심리 상태를 우려하기 시작한 눈치예요. 제 인생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위로받고 얘기 나누고 싶어요. 무거운 이야기지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 들어봤습니다. 네. 무겁네요. 마음이 무겁네요. 그냥 하지 말까요? 무거우니까. 음악 듣자. 3곡 연속으로. 캐롤이나 들을까요? 네, 캐롤. 네. 얼마 전에 김무성 의원도 캐롤 음반 내셨다고. 진짜요? 네. 어떤 노래? 캐롤이요.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랑 같이. 진짜요? 네. 나 왜 몰랐지? 네. 그거 하나 들을까요? 김무성 의원이 막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막. 되게 빡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도 파업 울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진짜 열받겠다. 자, 이렇게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도전이 있으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잖아요. 근데 고시공부 같은 경우는 진짜 얼마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 근데 또 요즘 또 그게 아니에요. 그치. 요즘 힘들어요, 네, 변호사들. 그 또 하나, 그 뭔가 실패를 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냐.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그 스님형 힐링. 아, 네. 스님들이 하시는 힐링은 좀 짜증이 나는 게 체념이잖아요. 그쵸.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미 없다. 이 세상에서 네가 바꿀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으니 네가 받아들여라. 네 마음을 고쳐먹어 이거잖아.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SNS를 뜨겁게 다루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성폭행 피해자에게도 네가 받아들여라. 야, 체념하라.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고 그 이제 따님이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그 우리 스님께서는 너를 낳아주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 네, 감사한 마음을 살아라. 가져라. 그리고 남편이 딴 여자랑 바람 났어요. 그러니까. 잘난 남편이랑 사는 거를 감사히 여겨라. 예.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남편이 아무 조력을 해주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돈 누가 벌어오냐? 네 남편이 벌어오지? 남편 누가 낳냐? 시어머니가 낳지? 열심히 모셔라. 요런 결론. 빡쳐요. 예, 우리 스님. 예. 삐모 스님. 예. 스님형 힐링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구도의 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문장을 축소했을 경우는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가해자도 네가 바꿀 수가 없고 환경도 바꿀 수가 없으니 가족도 바꿀 수가 없으니 바꿀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가 바꿔라. 그래서 뭐냐면 결국 체념하라. 그렇지. 체념하고 받아들여라. 라가 되는데 여기서 좀 더 가면 밀양형 힐링이 돼요. 용서. 네, 용서. 용서를 피해자한테 강요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네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네가 나쁜 년이야라고 이제 영화 밀양에서 나왔던 그렇죠. 전도연 씨가 그러니까 밀양에서 이제 전도연 씨 그 배역을 맡은 그 이제 아이가 유괴당해 살해당한 그 전도연 씨가 맡은 배역에 정말 진심으로 절망을 했던 게 아이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것도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게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어떤 종교적인 구원을 통해서 네. 그 가해자를 용서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난 이미 용서받았어. 이러면서 진짜 진정한 멘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기계톱이에요. 네. 기계톱 든 나무님. 네, 당연하죠. 아우, 느낌 오네요. 진짜로 기계톱을 썼다가는 근데 이제 똑같이 했다가는 저도 적이 되니까 그냥 팔 하나만 정도. 네. 싹둑? 팔 하나 정도만 이렇게 삶아서. 네, 삶아서.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뭐 스님 말씀도 저는 그 스님 말씀도 어떤 종교적인 구원 뭐 종교의 바탕 안에서는
사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분은 종교인이고 스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현실이란 그게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조건이나 외부적인 그런 거를 바꾸려고 애쓰거나 뭔가 들이받지 말고 너 스스로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마음 속에 체념하고 받아들여라. 사실 이게 글쎄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그렇죠. 위로가 되고 진정한 해결의 어떤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인지 스님형 그거는 모르겠어요. 힐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프리카 청춘. 네, 아프리카 청춘이다. 네. 파프리카 청춘이다. 이런 것처럼 네. 이제 교수형 힐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네가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지. 열정과 긍정 힘으로 모두 열정 뛰어넘어라. 네. 네. 젊으니까 할 수 있다. 만 번을 흔들려. 또 흔들려.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된다. 이러는 거. 아, 미치겠어. 지금 만 번을 안 흔들려도 우리 젊은 사람 너무 힘들어요. 이미 흔들려서 흔들릴 것도 없어. 그거는 사실 그거죠.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로 치환해서 치환시키는 하는 거. 예. 우리 막 하이파이브. 네. 뭐. 하이파이브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전형적인 두 가지 타입의 힐링 조언을 한다면 스님형 힐링과 교수형 힐링 한다면은 이제 스님형 힐링 같은 게 이렇게 되겠죠. 받아들여라 이 삶을. 또 받아들여. 얼마나 어쨌든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거 고시 공부도 10년 동안 하지 않았냐. 그치. 그 고시 주변의 공부 누가 가족들이 시켜주니. 어떻게 도와줬겠냐.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빚을 갚는다고 생각을 해라. 이게 교수형 힐링이고. 어떡해. 스님형 힐링. 그다음에 교수형 힐링 같은 경우는 도전. 노무현도 공사 막노동 하다가 다시 도전해서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대통령까지 했다. 그지 상고 나온 고졸인데. 그러니까 나이 40에 다시 재도전. 어머 어떻게 완전 열정으로 막 던지는데. 열정으로 극복하자. 네? 그래서 9시 뉴스 나오는 거다. 그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라. 그죠.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그죠. 비약을 시킨 거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고민에 대해서 김선님이 갖고 있는 태도가 아주 좋다고 봐요. 종종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희가 답을 내준다고 해서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그냥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마음의 짐을 좀이라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종종 말씀하시는데 딱 그거예요. 뭐냐면 이분의 문제는 이분의 삶이거든요. 이분의 삶, 이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지만은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금이나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그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이분에게 책을 팔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책을 팔지 않아요. 스님 책이 한 달 만에 15만 부가 나갔고요. 교수님 책은 뭐 150만 부, 200만 부. 밀리언셀러네. 중국에도 나간대요. 이제 진짜? 그 책. 와. 부러워 죽겠어요. 왜 아프리카 청춘이다가 이제 세계로 진출하는 거야? 괜찮네. 장난 아니야. 부러워서 한 얘기고요. 왜 우리 나무님 베스트셀러 작가 왜?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상업적 목적도 있죠.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뭐 책을 팔 때 뭔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삶의 조언을 던져줘야 되잖아요. 즉각적으로 그 작용할 수 있는 진통제를 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 문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꽤 오랜 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어쩌면 계속 안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치.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런 말 하면 책이 팔리겠어요? 절대 안 팔리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좀 전제가 길긴 했습니다만은 오래 갈 거예요. 이 아픔은. 그렇죠.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잘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정말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뭐 친구 관계까지 다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게 또 고시라는 것이 이게 약간 all or nothing인 그런 시험이에요. 이게 합격을 해서 뭐가 이렇게 딱 되면은 연수원에 딱 들어가고 이게 되면은 이게 사실 그것만 한 10년 동안 희고하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달려가는 말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시야가 안 보이도록 옆을 막고 눈가림막. 눈가림막을 치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10년을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단절이 되고 끊어지고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서 뭐 운 좋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 지나온 10년만 생각하면 이 시간도 아깝고 네. 바쳤던 나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무의로 돌아갔다는 게 분통에 터져. 아마 이거는 이분이 살아가는 내내 어떤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인생을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인생이. 지금 뭐 젊은 날에 10년 날려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분통이 터지지만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이 지나간 10년을 어떻게 내가 정의를 하느냐. 네. 이 10년이 그냥 모조리 다 쓸데없었다? 그래서 정말 분통 터지고 앞으로의 삶도 지나간 10년을 후회하고 아까워하면서 보낼 것이냐. 또는 지나간 10년을 어떻게 새롭게 정리를 하고 네.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냐. 요 갈림길에 지금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실 그 현재의 실적이라는 것은 과거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오. 내가 굉장히 뭔가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면은 아 그래. 흔히 이제 기업가 분들이 많이 그러죠. 그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지금의 거야. 내가 있는 거야. 그거 구라거든요. 대부분 뭔 소리? 어려웠던 시기는 그냥 어려웠던 거예요. 그지 같은 거 역 같았어. 맞아. 짜증나고 열받았는데 맞아. 내가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라고 사실은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미부여를 안 하면은 그 시기가 너무 그지가 너무 짜증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맞아. 흔히들 이제 학창 시절이라든가 군대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분들은 그래요. 그때 여학교에서 3년간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면서 집단 따돌리는 경험이 됐지만 제가 사회적 약자로서 큰 시각을 갖게 되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는 지금의 너님께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갖게 되셨던 거고 그때 피해자였던 거랑 관계없어요. 그지. 네, 없던 그게 거고. 이제 그래요. 사람이 왜냐면은 그 지나간 시간들이 전부 아무 의미 없었고 그냥 너무 미치도록 힘들기만 했다 그러면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애써서 성공한 다음에는 그 시간들을 뭔가 내가 배운 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기 바쁜데 네. 그냥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힘든 거였어.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고난에서 뭐 고난을 통해 배웠다 이러는데 사실 그냥 힘들지 않았어요? 고난이란 건 대부분 딱 하나 효과는 있죠. 어떤 거? 역치를 늘려주는 거. 아. 그 고통에 대한 역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 내구력을 늘려주는 역할은 있지만은 그 내구력이 늘어나는 것만큼 다른 부분에서 피해가 옵니다. 신체에 이상이 온다거나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10kg가 준다거나 인성에 어떤 그 고통이 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저도 앞니가 부러지고 시합하다가 몇 번 앰뷸런스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고통이라는 거 분명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긴 했어요. 웬만한 물리적 타격에 대해서는 전 곧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생기긴 했죠. 대신에 그 하반신마비의 고통까지도 경험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계단 내려갈 때 야외 계단 내려갈 때 발발 떨면서 내려가요. 나무님이요? 네. 그 건대 입구역처럼 야외에 있는 계단 있죠. 네. 아니면 메세나폴리스처럼 맥도날드 들어가는 게 야외에 크게 계단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비 오는 날 거기서 내려올 때 환장해요, 진짜. 나 어떻게 되지 하면서. 진짜. 여기서 정말 또 자빠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산을 못 써요. 왜? 그 난간 잡아내니까 두 손으로.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제 삶의 그 프로레슬링이라는 어떤 고난이 부상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터프함도 있겠지만은 반면으로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도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 피폐해진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분도 그 사법고시 기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었나. 정리를 내려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의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긍정도 짜증나고 그렇다고 체념도 짜증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 두 개를 모르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 생각이라는 게 딱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 힘들지만 난 배운 게 있었어. 뭐 네. 긍정적으로 살자. 뭐 요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딱 마음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우울한 이런 감정 또 이게 잠을 못 주무시는 거 이건 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의학적인 전문의의 조언을 따라가는 게 가장 그렇죠. 정답이겠죠. 그거는 이제 기본. 네, 기본이고.
외국 여행 가세요. 네, 가세요. 가세요. 특별히 뭐 걸리는 거 없으시면은 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뭐 한 얼마간이라도 나갔다 오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뭔가 자기의 실패를 확증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조차도 더 이렇게 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는데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떠나 보시는 것도 아예 그냥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냥 바꿔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일단 그거 의학적인 도움은 의료적인 도움은 계속 받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 누텔라님께서 말씀 이제 게시판 올려주셨는데 저도 3년 전쯤에 몸무게 10kg 빠지고 섭식장애로 먹으면 토하기도 할 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일 좋았던 게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밝은 기운을 받는 거였습니다. 위로받는다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는 받아도 계속 또 받게 돼요. 잠깐 나아질 뿐 그닥 바뀌는 게 없습니다. 모임이 좋은데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과도 인사 나누면서 친해지는 것도 좋고 동호회도 좋아요. 저는 그 당시 동네 산책하다가 축구 동호회 가입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위로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에게 받는 위로라는 건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정말 내 육친으로서 나를 이제 걱정해 주잖아요. 뭐 나무나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너 알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러면은 위로도 좋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점점 확실하게 느껴지면서 무기력해지는 이 서클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동호회나 이런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다른 취미를 공유하거나 뭐 어떤 이야기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러면서 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넓혀보시는 것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의료적인 도움 이렇게 뭐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좋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리고 이게 참 이거를 한 단순간에 떨쳐낼 수 있다. 내가 고시 실패로 인해서 내가 패배자가 됐다는 이 우울감, 이 좌절감을 단시간에 떨쳐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서도 좀 벗어나셨으면 해요. 이게 절대 빨리 순간에 끝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이게 처칠에 관한 얘기를 읽고 있는데 윈스턴 처칠경 2차 대전 때 이제 영국과 연합군의 이제 지도자로서 이런 2차 대전에서 히틀러를 상대로 이긴 이제 처칠 수상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 처칠 수상은 90 몇 세까지 장수를 했는데 평생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기 우울증이라는 병을 검은 개라고 부르면서 항상 의식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런던에 막 폭격이 가해지고 이런 순간에서도 처칠이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게 항상 V자, 시가를 입에 물고 V자를 그리면서 카메라 기자들한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래도 이길 수 있어. 그런 희망을 가졌던 건데 사실 그 처칠의 내면에는 90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처칠의 좌우명이 절대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울증을 자기 친구처럼 데리고 산 거예요. 이거를 그냥 끝장낼 수 없다면은 인정하고 내가 계속 이제 이겨나가요. 중장년 남성들이 당뇨병이랑 친구로 지내듯이. 그치. 통풍을 고칠 수가 없듯이. 그냥 나의 친구. 근데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당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관리를 하면요. 건강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배도 쏙 들어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번에 내가 이걸 떨쳐내고 새 사람이 돼야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본인을 너무 몰아치시지 마시고 그냥 좀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고시 공부 열심히 하셨던 뭐든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다른 그 어떤 챕터가 인생 챕터가 끝난 다음에도 그 여세를 몰아서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좀 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몰아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 보면은 일 열심히 하셨던 선배들이 퇴직하시고 나면은 자녀한테 올인을 하셔서 애들 교육을 그렇게 독하게 시키세요. 막 7살짜리한테 막 영어 시키고. 근데 그러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 사연이 그냥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은 인생은 다른 삶을 살려면은 하는 일을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사는 곳을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다니고 다른 일도 좀 해보시고 다른 일 저는 일단 GMP를 추천합니다. 다음 카페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맛집 알바바에서 와 여기 등급이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러면서 돈도 버시고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유산빌딩 뷔페 가서 밥도 먹고 돈도 15,000원 받고 괜찮잖아요. 진짜로 정말로
거기서 새로운 사람도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을지로 3가 아니면 종로 선릉역 3번 출구 나가서 마이크로버스 15인승 버스 타면요 알아서 맛집으로 데려다줘요. 맛있게 먹고 V자하고 그리고서 며칠 뒤에 케이블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선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삶의 패턴을 바꾸시면서 그죠. 예전에 자기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본인의 태도를 먼저 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게시판 보면은 굉장히 이분 사연에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 소잡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뭐, 시간 되신다면 우리 게시판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께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 김선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반가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더 기운찬 월요일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고 김선님과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일단 이 시간에 인사드리는 건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